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서장님, 어제 우리 그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2% 역성장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뭐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라고도 보기 어려운데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결론은 정말 안타깝고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생각보다도 더 부진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분기 GDP 성장률은 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연초에 정부 지출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늘다 보면 1분기 성장률은 잘 나오는 게 계절성이 있는데요. 올해 1분기는 역성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0.4%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부문별로 보면 소비, 네. 투자, 수출, 수입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아마도 작년 연말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졌고 네.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제 건설 투자인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가 작년 2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올해 2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우선 한국은행에서는 플러스 전환에 대한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세 차례 단행을 했는데 네.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발현이 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 소비도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이면에 또 따져보면 2분기는 관세 영향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라던가 아니면 설비 투자 관련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플러스 전환을 하더라도 아마도 아주 미약한 플러스 전환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개시를 했고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봐야겠는데 앞으로 이제 관세 영향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으로 봐야겠죠. 우선 성장률의 기준을 지난 2월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1.5%를 기본으로 네. 본다라면 1.5%보다 훨씬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다음 달 금통위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저희의 예상대로라면 한 1.0% 정도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최상무 부총리가 미국과의 협상 이후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패키지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뭐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됐던 25%라는 관세율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선 우려가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성장률에 있어서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큰 폭으로 하회한 저희 하우스에서는 1.0% 정도. 얼마 전에 IMF에서도 1.0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4월 뭐 경기 침체가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번 수치 발표로 확인이 됐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행보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속도는 기존 일정을 유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이제 5월, 8월 인하할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5월 인하는 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도 이미 5월 인하는 다 선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이 2.32 정도 레벨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2.75인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미 기준금리는 1.5회에서 2회까지는 선반영된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 다음 5월 29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 5월 29일 금통위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인하냐 동결이냐가 아니라 성장률 전망치를 얼만큼 낮추느냐. 그 수치에 따라서 5월 인하 다음 인하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금통위는 어쨌든 동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성장률, 수정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지금 관심을 보고 계시다. 한국은행은 뭐 이미 1.5%를 제시한 바가 있고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동결 때 뭐 가계부채 우려도 있었던 만큼 한국은행의 뭐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정책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12조 원 정도 추경이 지금 국무회 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경기 부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1.0% 올해 성장을 한다라면 역대급의 저성장이거든요. 지금 4개분기 연속으로 거의 제로 수준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1.0%라는 성장률은 한국의 경제 역사상 1% 이하였던 성장률은 4번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률은 저조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번 재정정책에서 12조 원의 추경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그 12조 원을 따져보면 지난 2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에서는 15조에서 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보통 재정정책은 잘 관여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한국은행에서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내외 성장률이라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동시에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15조에서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의 시점은 산불이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조 원의 산불은 이번의 산불은 12조 원 추경을 포함한 산불이기 때문에 3조 원의 추경 복구 자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인 추경 규모는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지난주 금통위를 통해서 이번 12조 원의 추경이 성장률의 0.1%포인트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간신히 턱걸이 했을 때도 심각하다고 했었는데 올해 성장 전망은 1%도 지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정책이든 좀 쏟아부어야 할 때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베이지북에도 시장은 좀 주목을 했었는데 팀장님께서는 베이지북에서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2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모두가 생각하는 지금 관세와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단어가 지난 베이지북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언급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란 단어도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 모습인데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보면 연준도 모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사실은 5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통화정책 경로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패키지들은 7월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가 줄고 있다는 부분을 베이지북에서 짚어줬는데요. 미국의 소비는 미국의 성장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비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베이지북에서 짚어주면서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고용은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한 부분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 고용이 견조한 상황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줬는데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소비의 둔화는 고용의 둔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고용 둔화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F 앞서서 이제 저희가 말씀도 나눠봤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IMF가 크게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미국 경제는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둔화가 불가피하긴 한데 어느 정도 둔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최근에 조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침체라는 단어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침체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침체의 기준을 2개분기 정도 역성장할 경우에 침체다라고 분류를 한다라면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주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소비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둔화
둔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경기 둔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뭐 침체까지는 좀 과하다라고도 짚어주셨고, 이번 4월 미국의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원인은 뭐였고 앞으로는 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4월 초부터 첫째 주까지 미국채 금리가 단기간 내 50bp 가까이 네. 급등을 했습니다. 3여일 동안 50bp 가까이 올랐는데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는 펀더멘털과 수급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수급 여건상 일시적인 매도세가 많이 출회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중에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표는 2달 뒤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매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처음에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뛰자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가지고 있던 헤지펀드 포지션들을 청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보통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 포지션을 매도를 했는데 그게 보통 레버리지를 한 50에서 100배까지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투매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포지션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채를 투매를 했는지 2달 뒤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최근 뭐 시장을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좀 빠져나온 자금들이 비미국 시장, 특히 뭐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중국이나 뭐 유럽 채권 등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관세 관련 이슈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금리가 오르자마자 조금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시장은 조금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도 우선은 달러 인덱스로만 보더라도 100 기준에서 하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관세라는 이슈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점차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달러 자산 이탈했던 부분도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채권운용사 핌코에서는 미국채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뭐 주장하기도 했고 JP모건에서도 미국채 엄청난 기회가 있다. 팀장님께서도 지금 미국채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미국채를 샀습니다. 네. 원래 한국 국고채를 제 연금 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네. 한국 국고채를 매도했고요. 미국 국고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지금 미국 국고채가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4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이 4.0 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여일 만에 4.5까지 튀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해서 4.3 레벨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레벨이었던 4.0까지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채를 투자할 경우에는 환해지를 할지 말지 여부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약달러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앞서서 저희는 달러도 조금 정상 구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까지 회복한다라고 본다라면 환해지를 열고 미국채를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가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윤원태 SK증권 자산